자, 우리 항공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베르누이 법칙이에요. 이 베르누이는 이제 스위스 과학자인데, 이 집안 자체가 대대로 뭐 인류에 남을 만한 그런 과학자 집안인데, 이 사람이 유체역학의 이제 기본을 다졌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렇게 흐를 때, 유체가 흐를 때 거기에 속도하고 압력 간의 관계, 그 운동 에너지 관계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의 에너지는 압력이란 거하고 운동 에너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에너지는 압력과 운동 에너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유체에 대해서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고 속도가 감소하면 유체의 압력이 증가한다. 아까 우리 날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시험관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일정 양의 물이 흐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물이 이렇게 갈 때 이 부분, 요 V1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다 V2로 되어 있는 부분의 속도가 어떨까요? 빠르겠죠? 근데 이렇게 속도가 빠른 부분에서는 압력은 줄어든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느리면 압력은 높다. 이런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발견해서 정리를 하자면 뭐 정확하게 여기 이제 또 변수값이 있어요. 요거 이제 로우라고 하는 변수값도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 넓은 부분의 운동 에너지 합하고 좁은 부분의 운동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 V1보다 V2가 속도가 높으면 P2가 압력은 낮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이제 게 나오는데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베르누이 법칙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강의실에도 압력이 일정하게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공기가 일정한 속도로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겠지만 어쨌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종이 두 장을 A4 용지 두 장을 들었는데 이 왼쪽 부분하고 가운데 부분 또 오른쪽 부분이 지금은 속도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인위적으로 이 가운데 부분의 공기 속도를 빠르게 할 거예요. 제가 입으로 불어가지고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예, 이 종이가 붓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뭘까요? 제가 가운데에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니까 압력은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이 종이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져서 이 양쪽에 있는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베르누이 법칙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비행기 설계에 당연히 이 베르누이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설계를 하게 되겠죠. 얼마나 높게 두껍게 할지 얇게 할지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되겠고 요건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비행기에는 이 날개 설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에 속도계가 있는데 속도계도 이 이제 베르누이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벤츄리관 이런 것도 있고 피토관 이런 것들이 이제 비행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압력하고 속도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세 개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멀티콥터에 가장 많이 작용하는 법칙이 작용 반작용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날개가 회전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생긴다 그랬죠. 그게 결국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 하는 거고, 물론 1법칙, 2법칙도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있는 한은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특히 이제 가속도 법칙은 우리 이제 가속도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드론에. 그래서 가속도에 영향을 당연히 받죠.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면 그 힘에 비례하는 가속도가 생긴다. 우리가 추력을 이제 작용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속도가 변하게 되니까 가속도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드론은 날개 형상이 약간 비틀어진 모양으로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돌 때 그 날개 모양이 바람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돼요. 그럼 공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 프로펠러가 상대적으로 양력을 잘 받는 형태로 되어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에 잘 나오는 주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나는 실속, 하나는 지면 효과인데 실속은 아까 말씀드렸죠. 받음각이 과도하게 커지면 공기의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항공기의 속도가 상실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계받음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계받음각 이하로 유지를 해야 적당하게 양력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면 효과는 뭐냐면 그라운드 이펙트. 우리가 이제 드론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드론이 지면 가까이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이 지면하고 이 드론하고 사이에 이 드론에 의해서 드론 프로펠러에 의해서 이제 공기의 흐름이 이쪽이 달라지죠. 그럼 지면하고 공기의 흐름이 부딪히면서 일종의 약간의 이제 저항력 같은 흐름이 생겨요. 일종의 쿠션 효과처럼 되는 그런 것을 그라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과 지면 사이에 공기가 압축돼 가지고 압력이 높아져서 쿠션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일시적으로 약간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직경의 프로펠러 힘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프로펠러하고 관련이 있는데 프로펠러 직경의 반 2분의 1 부근에서 효율이 증대된다. 자, 탄탄한 지형에서는 그라운드 이펙트가 크게 되고 잔디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잔디가 어느 정도 쿠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이펙트 효과는 적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그라운드 이펙트 효과하고 상관없이 드론에서는 이 초음파 센서를 갖고 이 지면 가까이 내려오면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런 자기가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줄이게 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안정성, 조정성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안정성은 어떤 항력이 생겼을 때 원래 평형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을 안정성이라고 하고 조정성은 뭐 우리가 조정하는 대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추력 상승 등 변화를 줘서 가속도 상태를 만들어주는 조작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행 중에서 종류 중에서 이 등속도 수평 비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드론 멀티콥터보다는 고정익에 해당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추력과 항력이 평형을 이루고 중력과 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되면 고정익은 가만히 일정한 속도로 고도도 일정하고 속도가 일정하게 쭉 나아가게 돼요. 그런 상태를 등속도 수평 비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스칼라 벡터, 무게중심 이런 것도 한국 역학이다 보니까 나오는데 우리 드론 시험에 이런 게 낸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이런 것도 잘 나오진 않고 가끔씩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굳이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행 관련 정보는 이것도 이제 그 항공 조종사 또는 공항에 필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노탐이라고 하는 항공 고시보입니다. 항공 고시보. 이것은 3개월 단위로 3개월 이내가 될 수가 있겠죠.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뭐냐면은 이 항공 종사자들한테 공항 시설이라든지 항공 업무 절차 등이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정보사항을 고시를 하게 돼요. 전 공항에다가. 그런 것을 항공 고시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항이 생기면 3개월 안에도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 형식으로 작성돼서 기상통신망으로 신속히 국내의 전 기지에 전파를 하게 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항공 고시보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거는 유추해서 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 정도 항공 정보 간행물, 전기 간행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항공에 관련된. 자, 그런 정도의 정보가 있다. 네, 잠깐 브레이크 시간인데요. 이번에 그 교육 수강하신 분들이 보니까 이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조금 이제 완구용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날려보신 분은 좀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우리 유튜브에도 뭐 자격증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짧게 잘 요약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뷰에 뭐든가 드론뷰 송도. 안녕하세요. 드론뷰 송도입니다. 드론 영상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께 드론 관련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 정보도 함께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번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4차 산업을 이끌 날개, 바로 드론입니다. 최근 방역, 측량, 촬영, 농약살포, 환경감시, 정찰, 수색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면서 드론 자격증이 취업의 스펙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취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드론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론 자격증의 정확한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입니다. 만 14세 이상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이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1차 필기, 2차 실기 및 구술 시험을 통과하시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차 필기 시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기를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 응시료는 48,400원이고 시험 장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시험장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학과 시험장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이렇게 전국에 4곳이 있으며 서울은 마포구 상암동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항목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운용 총 4개 과목을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법규, 기상, 역학, 운용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공부가 하기 싫어집니다.
교재를 구입해서 조금만 이해하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생각하시고 도전하신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객관식으로 총 40문항 중 28개, 70% 이상 맞추시면 합격입니다. 그럼 2차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한 전문 또는 사설교육원을 통해 20시간 비행 후 경력 증명을 받아야 2차 실기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2차 시험 접수는 교육원 담당자와 수험생이 함께 접수를 해야 하며 응시료는 72,600원입니다. 시험 당일에는 교관과 시험장을 함께 방문하고 평소 연습했던 교육원 기체로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실기시험은 기체, 조종자 사항, 여러 코스 비행으로 모든 코스에서 S등급을 받으셔야 되고 구술시험은 실기평가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마치고 당일 저녁 6시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격하시면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격증 발급 방법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합격자 및 자격증 안내 클릭 후 먼저 자격증에 들어갈 사진을 넣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찍을 수 있는 반명함 증명사진 어플을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사진과 배송 정보를 넣고 결제하시면 2-3일 내로 자격증이 도착합니다. 자격증 비용은 배송비 포함 총 13,480원이며 한글과 영문 자격증 이렇게 총 2개의 자격증이 도착을 합니다. 올해 4월 필기시험을 보고 5월 비행 20시간 인증을 하고 얼마 전 실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합격하신다면 4개월이면 여러분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4조 1천억 원이 드론 시장에 투입 계획이며 약 16만 4천 명의 드론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발전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드론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운 변화에 맞춰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새로운 시대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방법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동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드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 방안을 찾고는 있어요. 근데 뭐 앞에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뭐 드론 자격증을 따면은 뭐 취업이 잘 된다든지 취업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든지 이거는 약간 과장된 얘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사업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나와 있지만 초창기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제 거품이 조금씩 꺼지면서 이제 드론도 자기의 하나의 이제 필요성 내지는 자기의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좀 융합을 했을 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필기시험은 뭐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필기시험 하는 여러분 시중에서 교재를 구입하면은 한 500페이지 되는 책들이 있어요. 400~500페이지 되는 책들이.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묶어 놓은 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실기죠. 필기는 뭐 대부분 한 번, 뭐 어쩌면 2번 이렇게 합격이 되는데 실기는 여러 번 떨어지는 분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실기는 뭐 동영상을 전체로 보기에는 약간 좀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실제 실기 시험을 어떻게 치는지 한번 유튜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항공 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공 기상을 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시대 고시 기획이라는 데서 만든 드론
필기시험 책인데 상당히 두꺼워요. 근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마 책은 요게 그나마 좀 정리가 체계적으로 돼 있고, 근데 이걸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이걸 안 사고, 예를 들면 제가 정리한 영상을 보고, 기출문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니까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저 문제를 뽑은 게 있으니까 드려도 되고, 그런 걸 보시고 공부하면 필기시험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지금, 뭐 사실 우리 드론 멀티콥터 날리는데 필요 없는 내용들도 여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또 시험에 나와요. 예를 들면 항공기상은 뭐 비행기 조종사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많고, 또 항공법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멀티콥터한테 필요한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 항공기상만 지금 보면 21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거의 항공기상 부분만 100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저거 하실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기스를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자료에. 자,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인가요? 저는 이제 지구과학으로 배웠는데 그 시간에 이제 배웠던 지식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대기 구성은 질소하고 산소가 약 4대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요 밑에 나오는 것처럼 대기는 전체 질량의 99%가 지표면에서 40km 이내에 집중되어 있다. 40km면은 이제 다 대기권하고 성층권 일부인데, 대륙권하고 성층권 일부인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륙권 내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기도 질량이 있거든요. 질량이. 그래서 다 여기에 밀집되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열권 위에 외기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일단 4개로 주로 나누게 됩니다. 대기에 순환하는 원인은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에 의한 지표면의 불규칙한 가열 때문이다. 사실 지표면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발 0m부터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8,000m잖아요. 한 8km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편차가 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오른쪽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딱 압축 요약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가로축이 온도예요. 온도. 그 다음 세로축은 고도입니다.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요 가운데 빨간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빨간 선이 온도 변화 곡선이에요. 여기 보니까 대륙권에서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대부분 느끼는 것은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층권으로 가면은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오존층이 존재하다 보니까 좀 달라지는데, 근데 이 대륙권하고 성층권 사이에 경계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륙권 계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한 7, 8km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오존층이 이렇게 두껍게 있고, 오존층은 이 성층권에 속합니다. 대륙권 성층권 할 때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하다 보니까 성층권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중간권으로 가면 다시 대륙권처럼 온도가 쭉 낮아지다가 이제 열권으로 가게 되면 다시 온도가 높아집니다. 여기는 이제 대기라는 게 없잖아요. 공기가 없다 보니까 햇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태양열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된다. 그래서 대륙권은 여기 보시면 통상 10에서 15km, 평균 12k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이제 이게 딱 이렇게 층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안정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구름도 다 대륙권에 존재하는 것이고 복사하는 열 때문에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감소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온 감률이라는 게 원래 이게 이제 영어권에서 오다 보니까 피트 단위로 되어 있는데 환산하면 똑같아요. 1피트가 한 30cm 되니까 환산하면 똑같은데 우리는 이걸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시험에는 요것도 나오기는 해요. 자, 근데 1km당 그러니까 1km 올라갈 때마다 6.5도씩 낮아져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우리 비행기 여객기 항공기가 한 10,000m 정도 오르죠. 9,000m, 10,000m 정도 오르니까 10km잖아요. 그러면은 지상보다 어때요? 온도차가 무려 65도 내려가는 거예요. 상당히 온도차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 여객기 타고 갈 때 온도는 여기서 만약에 0도다 그랬을 때 거기는 마이너스 65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륙권 계면이 있는데 승천권하고 사이에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 여기 제트 기류가 있거든요. 제트 기류. 여러분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면 갈 때가 시간이 짧죠. 올 때가 시간이 멀고 또 그렇죠. 올 때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는 제트 기류를 타고 가서 그래요. 대륙권 계면을 타고 제트 기류도 이제 이렇게 높낮이가 있으니까 제트 기류를 타고 가기 때문에 연료 절감이 제일 큰 목적이고 뭐 시간도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냐면 대륙권 계면에서는 온도 차가 거의 없어요. 온도 변화가 1km에 2도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보다 대륙권보다 훨씬 낮은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승천권은 이제 고도 50km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오존층이 있다 보니까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고 중간권은 반대로 고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온도가 감소하는 대륙권 같은 성질이 있고 80km까지. 또 열권이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오로라 있잖아요. 오로라. 이게 열권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고도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로라는 것이. 그 다음에 유성 있죠. 유성.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저는 고향이 시골이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여름에 보면 유성이 별똥별이 쭉 떨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요즘은 뭐 볼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오로라나 유성이 발생하는 게 바로 열권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리층이라는 게 존재해요. 열권에. 그래서 이 전파를 흡수하거나 반사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장거리 무선통신 햄 이런 거 쏠 때 이 전파가 전리층까지 올라갑니다. 전리층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부딪혀 가지고 전파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요
이 10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